요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대선 후보들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요, 문재인 정부와의 선긋기 또는 차별화에 나서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런 기조는 이 토론회에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저는 우리 3기 민주당 정부가 100% 잘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악화시켰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인정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또 사과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같은 뿌리에서 출발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것은 공유하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더 유능하고 더 전진하는 그런 정부가 될 거라는 걸. 자, 민주당 선대위에서 국제통상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현종 전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가요,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 업체와 접촉을 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김 특보단장은요, 어제 SNS를 통해서 다음 달 초까지 요소 2,000톤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공개적으로 알렸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후에 이 싱하이밍 중국 대사를 만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요소수 얘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 후보가 사과를 했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 비난을 받고 있는 요소수 사태도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현 정부와의 차별화 전략의 일환으로 읽혀지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론이나 이런 걸 보면 정권 심판론이 엄청나게 높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로 가고 있고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뒤집지 못하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현 정부가 실패한 부분을 분명히 인정해야죠. 하고 네. 본인이 바로잡겠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돼요. 그래야만 정권 심판론 때문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일부라도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는 실패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잘못된 부분들은 차기 정부가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말씀하신 뭐 요소수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현 정부가 부동산 문제에 분명히 실패한 건 분명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국민적 어떤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이죠. 이 재난지원금 지급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 텐데요. 방역지원금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꿔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또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선을 앞둔 매표 정치이다. 그리고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다라는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 이런 답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선심성, 매표행위 이런 얘기 자주 하시던데 우리 국민들께서 다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또 내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를 충분히 가려서 판단하는 집단 지성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 뭐 10만 원, 20만 원 주면은 확 많이 몰려서 찍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국민 모독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국민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발끈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원금 준다고 해가지고는 표를 준다고 얘기를 하냐, 그거 국민을 모독하는 거다 그런 건데 과거에도 뭐 이런 고무신 선거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거법에 보면은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어요. 네. 그거 왜 그런 법적인 근거를 뒀겠습니까? 후보자가 막 이렇게 무분별한 기부 행위를 할 경우에 그것이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얘기하실 선관위의 그런 우려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미라든지 여러 국가에 어떤 알맹이 없는 분배 위주의 그런 정책이 결국 어떤 하나의 독재 정권을 탄생시키고 그런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받는 거는 그런 역사적인 사례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다 있었고 저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는 아니거든요. 만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대선 끝나고 준다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소상공인부터 지급하고. 왜 이 재난지원금을 이름을 바꿔서 주는 것 자체 그리고 또 이 세금 납부를 유예를 해서 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국민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하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 나라 이 곳간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점을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징수법에 위배될 수 있다. 이건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 세수를 내년으로 넘기는 게 납부 유예해 주는 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유예해 주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요건에 맞는 것들은 납부 유예를 해줄 수 있고요.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거는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납부 유예를 해주는 거는 국세징수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고요. 일단 재정 당국에서는 들으신 것처럼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면서 제동을 걸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후보야 정책 중립성을 지킬 필요가 없지만 네. 그 후보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런 소위 정부에서 예산을 등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그런 상황은 이거는 사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진행이 될 경우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 또 편파적으로 작용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선관위가 의견을 낸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난지원금 아니면 뭐 방역위로금 이렇게 이름 바꾸고 있지만 사실 재난지원금이라는 건 재난 상황에서 지급을 하는 건데 지금 소위 위드 코로나라 그래서 이제 재난 상황이 종료돼가는 상황에서 지급하는 게 좀 맞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최근 500일 동안 우리 마스크 쓰신 국민들 그 마스크 가격만 해도 그 정도 되니까 그걸 방역 위로금으로 돌려주자 또 이제 이런 취지로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근데 여론 상으로도 그렇게 썩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걸 과연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